이제는 밤이 두려워요. 집안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져. 그때 그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처음 봐요. 라고 하며 내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말을 믿었어. 그 손길이 따뜻하다고 느꼈지.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자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따뜻함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그 외로움과 믿음의 틈새를 노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처음엔 따뜻한 미소로 다가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입니다. 달콤한 독사, 불행 바이러스, 그리고 부드러운 비수. 이들은 모두 다르게 다가오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실체를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마지막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달콤한 독사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절과 애정을 베풀며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립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천천히 신뢰를 쌓아갑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단아한 인상의 50대 중반 여성 이정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운동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문화센터는 안 다니세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정희 씨는 처음에는 그저 문화센터를 소개하는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복지관에서 김영희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김치 좀 가져왔어요. 어제 담근 건데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어머, 정말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분명 저랑 오래오래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친절이 반복되면서 김영희 할머니는 점차 이정희 씨를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의 세심한 배려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정희 씨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는데 이정희 씨는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를 가족처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은 멀리 사시나요? 저도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선생님을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같은 분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제게는 큰 위로가 돼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감동했고 점차 이정희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 자식들한테도 아직 말 안 했어. 혹시 필요할 때 쓰려고 따로 두고 있거든. 이정희 씨는 그 말을 들은 뒤에도 당장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뒤로 더 자주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주고 명절에는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정희 씨는 마치 우연한 기회가 온 듯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정말 좋은 투자 기회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건 선생님께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투자로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이정희 씨는 설득력 있는 논리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할머니에게 투자 기회를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평범한 투자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제 지인이 이걸로 평생 월세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받고 있거든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확실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이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수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할머니의 경계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서 더 신뢰를 쌓기 위해 약간의 시간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기회는 사실 오늘까지만 가능해요. 평소엔 일반 사람들한테는 공개되지 않는 비밀 투자거든요. 저도 선생님께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정희 씨는 할머니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안전하게 불리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정희 씨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 이정희 씨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믿어도 되겠지. 할머니는 결국 전 재산인 3억 원을 이정희 씨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희 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은행에서 통장 잔고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액 0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후회와 자책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한 사람을 믿고 돈을 다 줘버렸어. 너희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한 내 잘못이지. 자녀들은 처음엔 화를 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할머니의 외로움과 그동안 얼마나 믿을 사람이 필요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영희 할머니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이정희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김영희 할머니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지만 외로움과 믿음의 빈틈을 노린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책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합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자녀들과 상의하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다른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사기당한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과 신뢰를 악용하는 달콤한 독사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누구의 말이라도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불행 바이러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은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들의 불행한 이야기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우리도 함께 불행해지게 만드는 독입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만난 친구 최정희 할머니와 우연히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관심사도 많고 비슷한 연령대였기에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정희 할머니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심지어 밤늦게도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오늘도 정말 힘들어. 자식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날 무시하면 안 되지 않겠어? 나는 정말 외롭고 불행해. 처음에는 박명자 할머니도 친구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정희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자식들이 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정희 할머니는 더 큰 불행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자야, 나는 남편도 나한테 무관심해.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이런 이야기가 매일같이 반복되자 박명자 할머니는 점차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왔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점점 최정희 할머니의 전화가 부담스러워졌고 그녀와의 통화 후에는 기분이 침울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는 게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박명자 할머니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도 최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불행한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명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라고 자랑했을 때 박명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정말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최정희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명자야, 너는 좋겠다. 손주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나는 손주들 얼굴도 못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우리 집은 정말 불행해. 박명자 할머니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의 불행과 자신의 행복이 비교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행복한데 정희는 저렇게 힘들구나. 이제는 박명자 할머니의 일상까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즐겁게 참여하던 복지관 모임도 가기 싫어졌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최정희 할머니의 불행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며 자신도 우울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점차 불행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자신의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순한 하소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박명자 할머니는 더 이상 최정희 할머니의 전화를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9시가 넘어서도 울리는 전화 벨소리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자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나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박명자 할머니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마음이 이미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명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책감과 함께 자신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 바이러스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화 시간을 정해두세요. 불행 바이러스와의 대화는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은 30분만 이야기할 수 있어. 곧 약속이 있어. 이렇게 정해두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긍정적인 이야기를 유도하세요. 대화가 부정적으로 흐를 때는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나누자. 기분 좋은 일 없었어?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세요. 3.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세요. 만약 대화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희야, 요즘 내가 많이 힘들어서 통화를 자주 못할 것 같아. 박명자 할머니는 결국 최정희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다시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소중합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부정적인 감정만을 남긴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불행이 아니라 기쁨과 웃음이어야 합니다. 3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부드러운 비수를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부드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척하며 우리를 깎아내리고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매일 아침 일찍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시간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장기를 통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김영호 씨가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정호 형님, 운동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하지만 형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좀 쉬어가면서 하셔야죠. 허리라도 다치시면 큰일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호야, 나는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오래 살 수 있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김영호 씨는 매번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운동하러 나오셨네요. 허리가 안 좋으시다면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장기도 그만두셔야지.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 계속 앉아 계시면 더 나빠질 텐데요.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이정호 할아버지도 점차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무리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원에서 운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장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장기 실력이 뛰어나서 모임에서 자주 이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김영호 씨는 할아버지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님, 장기는 옛날 사람들이나 두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둑이나 체스를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기는 그의 평생 취미였고 친구들과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미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이기고도 기쁨이 반감됐고 장기 모임에 나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이젠 다들 이런 걸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점차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취미와 일상마저도 무의미하게 보였고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정호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김영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나이가 있으신데 이제 운동도 좀 줄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무리해서 허리라도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하던 운동이 갑자기 무리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공원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운동을 할 때도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건가?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건가?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느껴졌던 자신이 이제는 쓸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호 씨의 말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맴돌았고 그 말들이 그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드러운 비수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점차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갔고 결국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모든 활동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드러운 비수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타인의 말을 가볍게 받아넘기세요. 부드러운 비수는 친절한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찌릅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장기나 운동은 그분만의 소중한 취미였습니다. 타인의 말이 우리의 취미를 깎아내리려 할 때 나는 이걸 좋아한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삼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공간을 지키세요.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 모임에 자주 못 나갈 것 같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결국 김영호 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다시 공원에 나와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아무리 달콤하고 친절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깊이 뿌리내린 나무는 흔들릴 뿐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자존감과 지혜는 그 어떤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은 우리만이 가진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상처받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달콤한 말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진 가시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